이게 요즘 인플레이션이 심한 시대에서 자영업자가 가지게 되는 이 딜레마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영업 백서 이사장입니다. 자, 한 주 동안 별일 없으셨죠?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이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실 만한 주제를 좀 선정을 해봤는데요. 그건 바로 이 돈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사실 우리가 이 자영업을 한다는 거, 그리고 또 뭐 자영업을 준비하시거나 자영업을 꿈꾸시는 분들 다 어떻게 보면 이 돈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자영업을 해서 돈을 벌고 돈을 모아가고 더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준비해가는 과정에 이 돈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사실 열심히 일해도 그 결과가 좀 미약하거나 생각만큼의 성과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영업을 하면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돈이라는 주제로 여러 편에 걸쳐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 경제 생활을 하는데 그리고 돈을 벌고 모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니까 가능하시면 놓치지 말고 제가 앞으로 몇 주간 쭉 시리즈로 올려드리는 이 돈에 관한 얘기를 좀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생활하시는데 좀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돈에 관한 첫 번째 이야기 시작을 해볼까요? 자, 우리가 이 돈이란 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영업자가 돈을 모아가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이 첫 번째 주제로 이걸 좀 꼽아봤는데요. 자, 사실 저도 굉장히 좀 오랜 기간 동안 장사를 하다 보니까 장사는 계속 매출은 올라가기도 하고 뭐 떨어지거나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계속 이렇게 모아지는 속도가 되게 느려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제 주변에 이제 자영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하고 좀 얘기를 해봐도 가면 갈수록 돈 벌리는 게 참 적어지는 것 같고 쉽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건 바로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고 뭐 다들 그 의미가 어떤 건지는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이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물가가 뛴다는 얘기죠. 이 물가가 뛴다는 얘기는 그만큼 화폐의 가치가 줄어든다는 뜻이 될 겁니다. 자, 이 말은 예전에는 우리가 뭘 할 때 500원만 내도 할 수 있던 걸 이제는 1,000원을 내고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보면 우리는 같은 돈을 벌고 있지만 사실 이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돈이 더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이 인플레이션에 세금이 더해졌을 때 그게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기도 하실 것 같은데 자, 우리가 보통 요새처럼 이렇게 물가가 많이 오르거나 또 인건비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거나 이랬을 때 자, 자영업자가 여기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가격을 조정하는 게 거의 유일한 건 것 같아요. 다른 부분을 건들 수 있는 게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고 인건비가 뛰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르게 말하면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메뉴 가격을 계속 올려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수익률이 있을 거고 우리가 가격을 올릴 때 또 너무 많이 올릴 수도 없는 이유가 가격을 올리면 손님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항상 가격을 올릴 때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격을 올릴 때 우리 수익률을 고정을 해놓고 이 나머지 올라가는 비용에 대한 걸 가격을 올려서 이걸로 대응을 한다고 하면 자, 항상 매년 물가는 뛰기 때문에 우리도 매년 메뉴 가격을 조금씩 조정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자, 우리가 삼겹살 1인분을 예전에는 10,000원에 팔았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런데 물가고 인건비고 뭐 다 올라가니까 이제 메뉴 가격을 조정을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가격을 또 너무 많이 올리면 장사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수익률을 일정 수준에서 고정을 하고 가격을 올린다고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가게의 수익률을 20%로 고정을 했다고 하면 예전에 삼겹살을 10,000원에 팔 때는 그때 내 수익이 2,000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자, 물가가 계속 올라서 우리가 메뉴 가격을 계속 조정하다 보니까 이게 15,000원이 됐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데
내 수익률은 20%로 고정이 돼 있다고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럴 때는 우리가 1인분을 팔았을 때 우리한테 생기는 수익이 3,000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예전에 10,000원에 팔았을 때에 비해서 수익률은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벌어들이는 돈은 3,000원이 되니까 50%가 더 늘어나는 겁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돈 많이 벌었네. 잘 벌리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우리가 이렇게 2,000원에서 3,000원으로 50%나 나의 수익이 늘어났는데 우리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윤택해지고 여유로워지냐? 그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그건 왜 그러냐면 자, 인플레이션으로 나머지도 다 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50%를 더 벌어들이지만 그 돈은 결국 나머지가 오른 거에 의해서 또 상쇄되니까 사실 내가 번 돈의 양이 그렇게 크게 늘어났다고 볼 수도 없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다들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 세금 문제가 더해지면 굉장히 다른 상황이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해가 갈수록 이렇게 돈 모으는 게 좀 힘들어지는 이유는 이 인플레이션에 이 세금이란 요소가 더해졌을 때일 거예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우리가 가격을 조정하면서 이걸 방어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수익도 늘어납니다. 물론 우리 수익률은 일정 수준에 고정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벌리는 돈의 양, 이 수익금의 절대 금액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메뉴 가격이 그만큼 올라가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릴 때는 삼겹살 1인분에서 2,000원에서 3,000원, 이 1,000원 차이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연 단위로 환산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몇 천만 원, 억 가까이도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금액이 올라갔다고 해서 내 수익 금액이 이만큼 올라갔다고 해서 그게 무슨 우리에게 이런 큰 경제적인 변화를 주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머지도 다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에 이 세금이란 요소를 좀 대입을 해보면 굉장히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자, 우리가 사는 모습도 똑같고 숫자는 커졌지만 내가 더 경제적인 여유를 누리는 건 아니지만 사실 이 소득의 절대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세금상으로는 우리의 소득 수준이 높아졌다고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나의 소득 구간을 벗어나서 지금의 이 소득 구간보다 더 높은 소득 구간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25%를 내가 내고 있던 사람도 이게 33%, 35%, 38%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 내가 번 돈의 이 숫자는 크게 늘어났지만 자, 사실 그 순이익에서 세금이 늘어난 만큼요. 예를 들어서 25%에서 33%가 됐다고 하면 8%라는 금액이 차감이 돼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우리가 세금으로 낼 돈이니까요. 그렇게 따지면 25%에서 33%로 올라갈 정도로 금액이 커졌는데 거기서 8%를 제한다고 하면 사실 이 부분을 다시 순수익이 아니라 매출로 치환해서 생각을 해보면 내 수익률이 20%인데 거기서 8%가 빠진다고 하는 거는 사실 매출로는 20, 30%를 더 늘려야지 같은 수준을 맞출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가요? 매출 5%, 10% 올리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장부상에는 내가 벌어들이는 돈의 숫자는 커가지만 사실 이게 세금의 영역까지 들어가게 되면 연 단위로 정산을 해봤을 때는 나한테 남아있는 돈은 사실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심해지거나 더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우리의 세금은 더 늘어나게 될 거고요. 그러면 같은 장사를 계속 하고 있어도 결국은 나한테 들어오는 돈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메뉴 가격을 조정할 때 우리 수익률을 높인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가격 변동폭이 더 커져야 되는데 그러면 또 손님 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택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이게 요즘 인플레이션이 심한 시대에서 자영업자가 가지게 되는 이 딜레마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전처럼 인플레이션이 2%대 이렇게 좀 컨트롤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적당히 올리면서 적당히 방어를 해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막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게 되면 앞으로 이런 상황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가격을 올리거나 할 때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요 정도가 좀 떨어졌으니까 이 정도만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뭐 단순하게 접근하기보다는 굉장히 좀 이 가격 하나 올리는 거에도 고민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내 수익률과 이 들어가는 비용 이런 거에만 집중을 하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죠. 하지만 이 뒤에 숨어 있는 세금 이거는 분명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자, 이 부분까지 감안을 해야 정말로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돈 시리즈의 첫 번째로 제가 인플레이션과 우리의 소득의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장사를 한 해만 하고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몇 년을 계속 하다 보면 앞으로도 계속 발생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전체적으로 나의 방향을 한번 더 고민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 제가 이렇게 자영업자한테 의미가 있는 돈 얘기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릴 테니까 가능하면 놓치지 말고 보시면 여러분한테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댓글란에 여러분 의견이나 뭐 이런 것도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하는데 제가 많은 도움이 되고 또 힘이 굉장히 되니까 그것도 잊지 마시고 댓글도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내일은 오늘이 만듭니다. 자, 저는 자연백도 이사장이고요. 다음번에 다시 뵙도록 할게요. 다음 주 기대해 주세요.